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구속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구속과 관련된, 특히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검찰의 실무에 제동을 거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에 구속이 위법하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나온 결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47일 만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또한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만약 공수처 수사 절차에 대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나중에 김재규 사건처럼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통상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열흘간입니다. 10일입니다. 이를테면 아침 10시에 구속이 되었건 밤 10시에 구속이 되었건 관계없이 하루로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부터 시작해서 10일이 되는 그날 밤 12시까지 구속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기간 안에 검찰은 구속 기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 구속기간이 넘어서서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고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구속기간 열흘을 산정함에 있어서 빠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구속적부심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검찰이 구속을 해놓고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왜냐하면 피의자가 법원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에서 뺀다. 즉 그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상 날짜로 계산해 왔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영장심사를 위해서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법원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 송부된 시점부터 그 다음에 영장심사를 마치고 다시 법원에서 그 수사 기록을 검찰에 다시 반송을 하겠죠. 그때까지 기간, 그 기간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10시에 기록이 법원으로 송부됐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온 시간이 밤 10시라고 한다면 12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루라고 생각해서 1일을 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기간이 열흘에서 하루가 더 연장되는, 하루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면 하루가 됐고 수사할 수 있는 시간, 낮에 일하는 시간으로 본다면 하루가 빠지는 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수사 기록을 법원에 송부했는데 다시 법원으로부터 반송받은 시간은 그 다음날 밤 10시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이면 하루인데 이 24시간이 구속기간에서 산입되지 않고 연장이 돼야 되고, 한데 실제로 날짜로 따지면 오늘과 내일 이틀이 되겠죠. 그래서 이 48시간을 불산입하고 실제로 구속기간을 이틀을 연장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검찰 실무가 운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법원은 그렇게 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가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날부터 시작해서 열흘까지, 원래 구속 만기가 언제까지냐면 1월 24일 24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영장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수사 서류가 접수가 됐죠. 그때가 언제냐면 2025년 1월 17일 17시 46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서류가 다시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가 2025년 1월 19일 02시 53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체 시간을 본다면 약 33시간 7분 정도가 영장심사를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로 본다면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3일이 됩니다. 그래서 3일이 구속기간에 불산입이 되고 실제로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검찰에서는 그 기간 내에 구속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33시간 7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라. 그렇게 되면 구속 만료 시점은 언제냐면 2025년 1월 26일 09시 07분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제기 시점은 2025년 1월 26일 18시 52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소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취소할 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는 검찰로서는 석방을 하고 불구속 기소를 했어야 맞다라고 법원은 본 것이죠. 이러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즉시 항고의 효력상 집행정지 효력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석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석방지휘해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에 석방지휘를 하였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었습니다. 그 경위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 지휘부가 모였습니다. 긴급회의에선 법원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게 결국 부담이 됐습니다. 구속 취소의 경우도 인신구속에 대한 불복 절차라는 점에서 비슷한 만큼 대검은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내린 이 결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기간에 불산입되는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구속적부심의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시간 단위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두비오 프롤레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원에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구속이 되었다면 그건 하루로 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구속되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에 바로 산입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장실질심사라든지 구속적부심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피고인, 피의자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구속기간 불산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속기간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핵심 내용은 바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줄곧 주장해오던 게 있죠. 그것이 바로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은 위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그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으니까 이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면 실제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를 하다가 그 도중에 내란죄의 혐의를 인지했다. 인지해서 관련 범죄로 수사를 했다라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라고 보았죠. 그 다음 두 번째,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형소법상의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서 사용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병을 인치하는 절차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다 형사법에 규정이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죠.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형소법, 형사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 대법원이나 또는 그런 판단이나 또는 그런 해석의 예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불분명하고 또는 위법한지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또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면은 나중에 상급심에 올라가서 파기 사유가 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로 하더라도 나중에 김재규 사건처럼 재심 사유가 되어서 재심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의 1심 재판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 내란죄 앞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내란죄 재판을 실컷 다 했는데 나중에 엉뚱하게 이 구속과 관련된 부분 또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위법성이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것 때문에 상급심에서 다시 파기가 된다든지 또는 확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재심 사유가 있어 재심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미리부터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또는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미리 해결을 하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검찰의 관행은 어떻게 바뀔까요? 물론 검찰 실무에서는 그동안의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관행과
너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이 워낙 헌법 합치적이고 또 피고인 피의자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단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기간이 과거에는 며칠 24시에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피의자마다, 사람마다 그 시간이, 종료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그 시간 안에 기소를 해야만 구속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장심사기간, 또 구속적부심 심사기간을 몇 시 몇 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석방하고 기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검찰에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하루나 이틀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그러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과거에 검찰의 관행 때문에 부당하게 하루나 이틀 불법적으로 구금당했던,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던 그런 피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까지 그 부분을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크게 문제인식을 하지 않았고, 또 당시의 변호인 내지는 피고인이 또는 피의자가 직접 그것을 문제 삼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지나왔겠죠. 자, 지금 이제 문제될 수가 있겠죠. 당시에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형사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속과 관련된, 특히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기준이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가 된다라는 매우 중요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